FM. 아, 인사하라고? 양대훈 작가님이십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 그리는 양대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한입니다. 예.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 예. 뭔데 힘들었습니다. 너무 멀어요. 저 작업실이 좀 먼 데 있어요. 집사람이랑 이제 만나고 나서 그걸 좀 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자기 개인 의견도 되게 좀 세게 있는 것 같다고. 아, 저 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봤더니 네. 현대미술에 대한 개인 의견이 꽤 현실적으로 있더라고 보니까. 네, 약간 저 말장난하는 화가 싫어요. 아니, 그런 것 같더라고. 개념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실제인 것 같기도 하고. 실제 취향인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유튜버들 보면은 거기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 보면은 그냥 대부분 그러니까 걸그적거리는 얘기는 안 하거든. 걸리는 얘기들은 근데 몇 개 이렇게 막 솔비 것도 보고 이제 이렇게 보면은 보셨어요? 일반 사람들이랑 예술가들이 생각하는 거는 적절하게 배치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편향적으로 보통 하거든. 막 찬양은 찬양 쪽으로 막 뭐 이거 이렇게 하고 있긴 한데 적절하게 그래도 초반에는 좀 더 좀 세게 했어요. 오히려. 근데 그때 방송들은 묻혔죠. 노출이 안 되죠. 요즘에는 조심하고 있습니다. 조금 그 정도면 적절할 것 같은데 이렇게 장단점이 있으니까 아무튼 이랬으면 저랬든 간에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와, 침 너무 좋아요. 뭘 좋아? 부럽습니다. 모든 걸 가지셨네요. 모든 걸 가졌어? 아, 저기 이거 만들고 그럴 때 방송에서 보긴 했어요, 1차로. 만들고 그럴 때 여기 배경 여기 좋은데요? 예술가 작업실 딱 그런 느낌 좋아하거든요. 40대 작가들도 난 잘 몰라요. 아, 그렇게 되는 진짜 거예요. 거의 몰라. 근데 먼저 PFS 갤러리에서 갔을 때 네네. 누가 와서 막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야. 근데 30대 때 강의 나갔던 학생이었어요. 보니까 나이 차이가 한 10년 정도밖에 차이 안 나더라고. 그런데도 걔한테 물어보니까 자기 되게 잘 나간대. 전혀 몰랐어. 그리고 와서 찾아보니까 많이 나왔더라고. 그런데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방송하게 활동하는데도 갤러리도 다르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는 데는 이제 대한공간이나 아니면은 들썩들썩한 데 있잖아. 홍대나 뭐. 네네, 맞아요. 성수동 막 네네네. 이런 카페 갤러리 같은데 이런데 이제 오히려 옛날에는 카페 갤러리 세자를 안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대중들이랑 호흡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맞아요. 근데 나도 그 제안을 받으면 나는 좀 망설여져요. 그 카페 갤러리에서. 그런 데서 이해합니다. 저것 때문에, 저 작품 때문에, 손상 때문에. 손상 때문에? 네, 손상 때문에. 그게 아니라 저는 내가 이런 데 껴야 되나? 아니, 그건 그게 아니고. 아니라 손상. 손상 왜냐하면 그런 갤러리들이 다 좋은 친구들인데 상업성이랑 예술성이랑 중간 지점에 있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프로페셔널한 게 50대 50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하기는 조금 그러니까 약간 부담스러운 거야, 이제는. 그렇군요. 부담스럽고. 그리고 얘가 거기에 약간 장식품 같은 느낌이 들고 내가 30대, 40대만 나 좀 많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많이 보여줘야 되고 그렇죠. 뭔가 누군가한테 보여주고 이렇게 들으면서 정리되는 게 있잖아. 또. 그러니까 전시라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어떻게 바라볼까? 이 그죠. 관람객은. 그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조형 구조가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아니면 공유할 수 있는 건가? 그리고 이 시대랑 맞는 거야? 약간 이런 것들 있잖아. 그리고 이 테마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거야? 뭐 아닌 거야? 약간 이런 것들. 그런 거는 전시 통해서밖에 해, 사실은. 근데 전시를 예를 들어서 그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왔는데 그걸 어떻다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얘기를 안 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물어보는 경우는 당연히 대답을 해주고 제가 가서 물어보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세요? 네. 그러면 전시할 때도, 전시할 때. 이 작품 어떠세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보면 알잖아. 이렇게 진심으로 보는 사람들 있잖아. 맞아요. 찐으로 그런 보는 사람들 있어요. 있거든. 네. 그럼 가서 슬쩍 얘기해. 차 한 잔 마시자 그래. 저번에 저한테 말씀 맞아. 그런 거랑 비슷해요. 거의 말 안 걸거든, 진짜로. 근데 예, 들었습니다. 궁금하면은 하는 편이야. 그래서 해서 차 마셔요. 차 마시고 억지로 끌어내는 게 아니라 슬슬 이렇게 들어보는 거지. 그걸. 네. 들어보면 내 공부 과정이에요, 그게. 그렇군요. 일종의. 작가님, 근데 솔직히 저랑 이렇게 인연이 된 게 강의 딱 끝나고 잘 들었습니다 하셔서 인상 깊어서 강의 들으셔가지고 말씀 먼저 거셨구나 했는데 그게 다른 작가는 소개하는데 왜 안 했어? 결국에 그거여서 뭐 인연이 이렇게 된 거니까. 그지. 예, 어떤 거였냐면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미술을 보지? 이런 건 궁금해. 그럴 미술을 수 대하는 있죠. 태도는 굉장히 궁금해.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고 가성비 좋은 상품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향유하고 소유하는 사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맞아요. 내가 알기가 되게 어려운 거야, 이건.
그런 부분들을 알려면 사실은 작가가 적극적으로 약간 그런 거 안 하면은 되게 자기 낭만에 빠지기 굉장히 쉬워요. 자기 낭만, 되게 명언 나왔습니다. 그거는 진짜 경계해야 되는 것 같아. 자기 낭만은 경계하라. 할수록 그런 게 더 느껴져요. 그러니까 예리한 학문으로 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 그게 아니면은 되게 조용히 그냥 휩싸이게 돼. 그냥 그림이라는 것 자체에 휩싸이게 되면은 내가 어디로 올라가는지 모르는 거지. 그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 오늘 이거 땡기네, 이거 그려야겠다. 그리고 싶네. 이도저도 아니게 된. 그래서 나는 이제 이거 젊었을 때부터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냥 테마가 있는 어떤 것들을 좋아해. 그게 맞다고 봐요. 연구를 하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걸 표출하고 싶다. 그러면 뭘 그려야 되나, 뭘 연구해야 되나. 근데 그거 없이 아무 연구 없이. 그러니까 이 기존에 누가 한 건데 그런 것들 생각 없이 나 오늘 그냥 이거 그리고 싶다. 그래서 그런 많죠. 사람들 많아요. 나는 그거를 편매할 생각은 전혀 없어. 전혀 없는데 그냥 체질인 것 같아. 이거는 그냥 예술이라는 부분이 조금 다른 차원에 있고 분명히 단순하게 그냥 아름답다, 예쁘다 이거는 글쎄 잘 모르겠어요. 아직 진짜로 그건 잘 모르겠는데 네. 그거를 나쁜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 당연히 뭐 예쁜 거 좋은 거죠. 당연히 아름다운 것도 좋은 거고. 근데 그게 이제 이 시대에 의미가 있는 거냐는 생각해 그 지점이 이제 예술과 비예술로 나뉘는 어떤 경계인 것 같아. 아 맞아요. 의미의 지점. 현대 미술로 네, 돌아오면 특히 현대 미술은 특히나 맞아요. 어떤 면으로 굉장히 위험한 학문이라고 생각이 들어. 학문으로 네, 생각하시네요. 학문 쪽으로 보면 왜 학문이냐면은 역대적으로 그 서양 미술사나 한국 미술사나 미술사학자들이 다른 뭐 수학자나 물리학자처럼 네. 글들이 이어져 내려왔고 판단한 거고 증명이 된 거고 그 증명 하에서 어떤 이즘들이 체계화돼서 지금 현대미술까지 내려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배우고 있지만 이 시대에 그걸 갖다가 팽개칠 수는 없는 거잖아. 당연히. 그렇죠. 그것들이 녹아 있어. 분명히 내 예술에도 녹아 있는데 여하튼 독창성을 어떻게 획득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미 미술은 존재해. 근데 거기에 어떤 걸 넣느냐가 이제 현대성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의 진짜 포인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뭔지는 이제 각자 정하는 거지. 그게 소위 말하는 주제의식 같은 것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인상적인 말씀이 개인 작업 계속하고 작가로 활동하다가 그만두면 안 하니면 못하다고 그냥 하는 거라고 그거 뭐 배운 게 아니라 아예 안 하는 것만 못하다고 한 게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거 맞는 말 아니에요? 그래? 저는 그래서 너무 와닿아서 네. 진짜 그런 것 같아. 지금은 사실 미대 졸업한다고 작업하는 친구들이 많진 않아요. 진짜 적어요. 진짜 너무너무 적고 10명 중에 2명 될까요? 그것도 굉장히 많이 잡은 거예요. 그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4년에 1명 정도 나오거든요. 60살 이후까지 그린 그리는 거. 60살. 네, 이후까지 그린 거. 그러니까 깊이도 되게 중요한데 죽을 때까지 그리느냐도 되게 중요하거든. 많은 작가들이 말씀하셨는데 버티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 그게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근데 아무나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되게 용감해야 된다 생각해요. 용감하거나 밍하거나 아, 감각이 좀 떨어지거나. 그거 나 여러 가지가 있다고 중요한 포인트네, 그거. 그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냥 생각해. 몰라 그냥 하지 뭐. 그죠, 그런 저는 그거 능력이지 않을까요? 그것도.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능력이었더라지. 사실은 그걸 굉장히 사랑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진정성이고. 그렇죠.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눈을 딴 데로 돌리는 일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결혼할 때도 그렇고 아기 낳을 때도 그렇고 상황들이 바뀔 때 경제적인 타격이 올 때마다 뭔가 눈을 돌리게 되잖아. 그래 아니면 경제적인 완전히 여유가 찾아왔을 때 그때도 똑같고. 나태해지 그렇지. 순간 굳이 이것까지 작업을 왜 해야 되나.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근데 마냥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해서 작업이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작가들 중에 돈 원래부터 많았던 작가는 단언할 없어요? 수 있어. 없어요. 다 그냥 보통 집안이고 아니면 가난해. 거의 네. 가난했었어.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런 애들이 지금까지 다 그림 그려요. 그림 그리고 아마 이 선생도 들으면 알만한 작가들이고. 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미술계에서 그래도 그나마 알만한 50대 작가들 전부 다 보면 다 가난했어. 다 30대 때 만났던 친구들인데 오며 가며 만나게 되잖아. 거기서 이런 깔때기처럼 굉장히 네. 좁아져. 그렇군요. 50대 넘어서면서부터 급격하게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작가는 50대가 왕성하게 활동한 나이잖아요. 50이랑 60. 그때가 사실은 하이라이트인데 왜냐하면 보통 대학원 졸업하잖아요. 네. 그림 그리는 친구들이 보통 학부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는데 남자를 예로 들면 30살쯤에 졸업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죠. 군대 갔다 오고 뭐하고. 네네. 그럼 10년을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럼 40살이야 그래봤자. 40부터 시작이죠. 그죠. 40부터 시작인 거예요. 한 10년 정도 내 거 뭐 했어. 그리고 전시 몇 번 했어. 그럼 이제 50대 때부터 뭔가 탄력이 붙기 시작하는 거야. 네. 진짜로 탄력이 붙는 거야. 그렇겠네요. 그럼 5, 60대 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사회적으로는 퇴직할 나이잖아요, 그때가.
보통 이게- 사람들은 네, 굉장히 다르지. 루틴 자체가 다른 예술의 양도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달라요. 맞아요. 예. 보통 몸을 쓰는 예술들은 30대 초반에 끝나는 거, 20대에 끝나는 20대 초에 경우도 다 끝나죠. 그쵸. 피겨 같은 경우. 하다 보니 연주자들도 이 음악가들도 네. 뭔가 피아노 이런 거 전성기는 아직 나이 들어서는 아니거든. 그러니까요. 보통 그래요. 콩쿨 네. 같은 거 보면은 전성기 때는 그 물리적인 힘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버텨준 값인 것 같아. 그림값이라는 게 버텨서 뭔가를 이야기했다. 시각적으로. 근데 예술가가 이렇게 버틴다고 해도 그때까지 버텨도 잘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누구나.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50 중반이 넘으면은 동료 작가들 만나서 먼저 술 한잔 마시고 얘기하다 보면 어떤 얘기하냐면 이제 딴 일을 할 수 없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농담을 삼아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이제 와서 뭐 할 거야? 약간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어차피 몸도 이제 뭐 옛날 같지 않고 육체적인 어떤 거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뇌가 이미 편향적으로 갔기 때문에 다른 어떤 노멀한 어떤 거를 하기에는 또 뇌가 활성화되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냥 물리적인 나이가 50대 후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고비가 한 어느 정도일까요? 나 이제 포기해야 되냐? 계속 버텨야 되냐? 나는 없었어요, 그거는. 그럼 갈등 있었죠. 근데 포기의 갈등이 아니고 네. 좀 살살해야 되나 이런 거지. 아, 전시를 젊었을 때 뭐 1년에 2년에 한 번씩 계속 쭉 하지만 어느 순간 지쳐서 아닌가 이러면서 막 2, 3년 허비하고 이런 것들이지 그냥. 나머지는 별로 없고 그리고 그런 텀이 두세 번이면 이제 그만두게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그림을 안 그렸어. 회복하는데 6개월 이상 걸려. 아. 그 전에 어떤 그거로 돌아오는데 해외 레지던시 갔다 온다 뭐 한다 네네. 거기서 작업은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돌아오면은 되게 어색해. 아, 또 그렇군요. 네, 뭔가가 장소가 바뀌어도. 응, 네. 어색하고 내가 하고 있는 기존의 작업들의 막 순서도 어떨 때 까먹어 막. 그냥 매일 조금씩이라도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와서 생각이라도 해야 되는 거야. 생각을 해야지 그것들이 흐트러지지가 않지. 안 그러면은 루틴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뭐 야구 어렵고. 선수가 장갑 끼고 하는 루틴 다 있듯이. 그치, 그런 거지 일종. 네. 꼭 해야 되는 게 있어. 각자 다르겠지 그거는. 네네. 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에 5개 이상의 아이디어를 스케치하는 거거든. 아, 5개 이상 아이디어를. 도상을 만들어. 예, 예. 그 루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 되게 이상한 거지. 거기서 대부분 작품들이 나와. 머릿속에 있는 스토리들을 이미지화 시키는 거잖아. 네네. 그것들을 이제 단순하게 만들어 놔도 대강 내가 어떤 형상인지는 아니까 네. 그거 만들어 놓으면 이제 하루는 사실은 별거 안 해도 불편하게 지나가진 않아. 예. 했다라는 생각. 올해 가을에 이제 전시 준비하는 작업들이고. 아, 이번 가을에요? 네, 가을에. 미리 공개해도 돼요? 뭐 괜찮아요. 그러면 가을에 어디에서 이 전시하시는지? 판교의 운중화랑이라고. 아, 판교의 화랑. 운중동의 운중화랑이라고. 운중화랑에서 한다고 네, 합니다. 거기서 9월달에 전시가 있어요. 한지 겹쳐서 올려서 음. 만드신 거라고 하는데 양피지 같네요. 약간 가죽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저는 유럽 가면 오래된 성서는 종이가 썩기 때문에 양피지로 만들잖아요. 맞아. 양피지 느낌이 난다는 약간 그런 생각을- 느낌이 나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가죽이냐고 물어보고 되게 신기하네요. 겹쳐서 올리신 거죠? 이게 이제 실배접이 돼 있고 한지가 그리고 뒤에 천이 붙어 있어요. 광목천이. 그러니까 저 안쪽에서 내가 뒷면을 보여줄게요. 그러면 그렇게 두껍게 만들어서 견고하게 만든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학교 졸업하고 그때 뭐가 유행이었냐면 이렇게 독특한 재료가 되게 만드는 게 네. 굉장히 그게 어떤 예술가의 목표였어요. 약간 일종의. 목표. 그러니까 약간 오일, 그러니까 순수하게 오일 페인팅, 무슨 아크릴화 이런 거보다 네. 뭔가 이렇게 믹싱해서 네. 새로운 어떤 걸 만들어내는 것, 재료적으로. 네. 그런 게 되게 유행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지금도 중요하지 근데 않나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내가 그거를. 근데 그때는 유난히 그래가지고 공모전 같은 데도 뭔가 새로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 아, 뭐 재료라든지 재료적으로. 아니면 또 마띠리라든지. 그죠. 그런 것들이 그 위주가 된 거지. 약간 조형적인 것들이. 네네. 나도 그런 거랑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원래 서양화 전공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지라는 게 너무 좋아서 약간 서양화적인 거다 이렇게 그릴 수 없을까 해서 이제 막 종이도 두껍게 만들고 약간 거칠게 다뤄도 될 수 있게 베이스를 만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위에 이제 아크릴로 칠하고 도포하는 과정에서 이제 한지가 코팅이 됐다고 보면 맞아요. 물 뿌려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아, 보존 효과도 좋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아크릴이 약간 플라스틱 같은 거잖아요. 네. 그걸 얇게 여러 번 칠해서 막을 만드는 거예요, 일종의. 아, 그러면 아크릴로 채색을 하신 거예요? 채색을 한 거예요, 전부 다. 그 자체인 줄 알았어요. 이거 자체가 종이 같죠? 흰색을 칠한 거예요. 그냥 한지 그냥 올린 줄 알았어요. 흰색을 칠해서 이제 한지 자체에 이렇게 이런 마테리가 있어요. 네네. 여기에 이제 흙을 네네. 집어넣는 거죠. 흙이요? 흙이랑 악유랑 섞어서 이렇게 칠해요, 쭉.
아크릴 페인팅을 한 다음에 칠하면 이제 코팅이 됐으니까 위에 얹혀질 거 아니에요, 그냥. 네, 그렇죠. 스며들지가 않고. 네. 이제 이렇게 문지르면 이 안에 마테리얼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그리고 닦아내는 거지, 그거를. 그리고 이 안에 생강기법처럼 안에 흙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눌러준 자리에. 이 안에 흙이 들어가 있는 아, 거예요. 이거 흙이에요? 네, 흙이에요. 물감색이랑 좀 비슷해서 또. 하도를 그릴 때 송곳 같은 걸로 눌러서 이렇게 홈을 만드는 거야.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자체를 두껍게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비법을 공개하셔도 되나요? 아, 그거는 얘기 되게 많이 했었고, 미묘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하려도 안 돼요, 잘. 그렇죠. 이게 네. 테마가 사랑이에요. 사랑이요? 네. 이제 알파벳 러브라는 LOV라는 글자로 만든 아이스크림 형상이에요. LOV예요? LOV. 아, 여기 다 보면은 명문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LOVE 이렇게 있어요. 아, 이 안에 글자가 보여요? 다 예, 이렇게 있군요. 선들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네네. 학부 때 화학을 전공하고 뭐 하면서 사실 이제 그림에 대한 애정 아니면은 하고 싶다는 열망 이런 것들이 커서 그런 부분이 너무 커서 그런지 다른 것도 그렇게 뒤돌아볼 적이 없었어. 기하학적인 걸 좋아하신 것 같은데. 각지고 단순화시키고.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되게 좋아해요. 아, 그렇죠. 좀 좋아하고 그리고 뭐 그래서 이렇게 작업실도 깔끔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건 체질인 것 같아요. 너저분한 것보다 최대한 약간 갤러리랑 비슷하게 만들어 걸어놓으면은 네. 감이 오잖아요. 아, 갤러리가 어떻게 약간 이런 느낌이겠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매달린 오브제들 되게 재밌네요. 작가님 저거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 제가 기독교이기도 하고 오, 근데 십자가 너무 좋은데요? 붓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죠? 붓 같은 걸 되게 자주 만들어요. 2층 작업실에도 좀 몇 개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로 전시를 할 거고. 아, 재밌어요, 이거. 저 캐릭터, 동그림. 예, 동그리, 맞아요. 동그리. 일본 영화에 나온 다 가면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거 같기도 하고 중국의 그 경극 같기도 하고. 아, 예. 처음에 만들었을 때 미국 프로레슬러. 아, 가면 쓴 거. 프로레슬러요? 아, 거기서 아이디어를 가져왔어요. 그렇군요. 미국 프로레슬러들이 그게 가짜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규칙을 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네,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그렇죠. 인간사가 그런 거 아니야? 약간 그런 느낌에서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 캐릭터가 강렬해서 기억에 남는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잊혀지기 쉽지 않은. 전시하다 보면 이 캐릭터 있는 것들을 선호해요, 사람들이. 아, 요즘 시대는 더 그럴 것 같아요. 네. NFT 유행하니까. 뭐 그래서 그런지 캐릭터 이런 거 이왕이면 있으면. 캐릭터 있는 것들을 살라 그러는 경향들이 좀 있어. 요즘에 이런 게 좀 팔리죠. 거의 그래픽 디자인 같은 느낌이네요. 디자인을 전공하셨으니까 좀 예. 이런 거 볼 줄 아시겠네. 그래도 감각이라는 게 있지. 그러니까 되게 네. 그 그래픽적인 걸 좋아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선적인 요소도 되게 좋아하고 네. 아, 저 이 오브제 아상블라주 맞죠? 재밌더라고요. 프랑스에 레이던시 갔을 때 아, 그때 작업하신 거예요? 네, 그때 거예요. 집에서 작업실 가는 길에 주워가지고 거기 가서 하나 만들고 이랬을 때. 색감이랑 작가님이 이렇게 평면적으로 배치하는 거에 그 감각이 되게 뛰어나신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되게 재밌어요, 그런 거를. 조합하고 이러는 거, 그걸 만들어내고. 작가님 시각 디자인 전공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드셨어요? 그 디자인을 사설하고 나서 1년 정도 공부를 했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근데 배울 게 있나요? 근데 지금 작업에 응용이 굉장히 많이 돼요. 아, 그러세요? 네. 배우는 게 네네. 화학을 전공했다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전혀 필요 없을 것 같잖아. 저는 화학은 오히려 굉장히 많은 많이 영감을 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이 동그림 만든 것도 그 분자 구조식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동글동글하고 막 예. 그런 거에서 나온 거라서 네. 그러니까 배워두는 거는 버릴 게 없는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어딘가에 적용이 돼 분명히. 그걸 적용시키면 좋은 새로운 게 예술이 되는 건데. 새로운 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기존에 그 판에서 없었던 어떤 조형 의식들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네. 저는 원래 디자인 베이스잖아요. 그리고 뒤늦게 이런 거를 많이 접하잖아요. 그럼 디자인하고 순수미술 경기 나누는 것도 굳이 그래야 되나 아, 그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오히려. 그거는 별 의미가 없지. 오히려 순수미술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시조로 뭐 굳이 따라가면 뭐 세전부터 시작될 수도 있고. 어차피 거기서 나온 건데 뭐. 그러니까 이걸 따로 구별하는 게 왜 굳이 그래야 되나라는 생각이 글쎄요, 들더라고요. 그 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가 아닐까. 아, 뭔가 저는 아예 자기 3학년 때까지 아예 학부제로 어. 다 가르치는 게 나았다고 생각해요. 외국은 또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야 진짜 자기한테 맞는 게 뭔지. 그지. 그게 1학년으로는 저는 부족하다. 그때 이제 생각하거든요. 회화로 갈 사람 회화로 가고 디자인 갈 사람 디자인 가고 패션도 네, 그렇고. 그러니까요. 그럼 좋을 것 같아. 저 디자이너들도 회화적인 마인드 그런 거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럼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그렇죠. 정말 멋진 디자이너는 동시에 아티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럼요.
그리고 훌륭한 아티스트는 다 디자이너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아티스트 개념이 굉장히 확대가 많이 됐잖아 지금. 아, 그쵸. 현대는 더, 그쵸. 주로 여기서 작업하시죠? 네, 예. 들어가 보세요. 이젤이 아니라 바닥에서, 그죠? 그렇게 작업하신다고. 여기서 내려놓고 작업을 해요.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고, 네. 여기 뒤에 이렇게 천이 붙어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이제 한 7배속 정도 돼 있는 그 종이에 네네. 그 천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네. 보면은 오목하게 들어갔잖아. 네네. 여기 이제 손끝으로 누른 거예요. 네. 여기에 이제 칼라링 다 이제 하도가 그려지면은 네. 칼라링을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코팅이 되면은 그 위에 흙을 발라서 여기 이제 질감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네네. 이게 가장 최근 작업들이고 강렬하네요. 빨간 색깔이. 지휘자 시리즈인데 지휘자 시리즈요. 작가님 작품에 유난히 황금 색깔이 많더라고요. 최근에 아, 최근에 더 그러시고. 최근에 한 네. 몇 년 사이에 네. 한 3, 4년? 5년? 네.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계기가 이제 돈이었어요, 돈. 네, 들었습니다. 네, 돈. 네. 세상을 움직이는 게 돈이구나라는 확신이 어느 날 오면서 그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간에 네. 그거를 내 작업에 이렇게 넣고 싶다라는 열망이 되게 많았었고 네. 그 개념을 동전이 딱 떠올라가지고 동전에 그냥 황금색 칠하는 거예요. 그 이미지를 넣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걸 사람을 만들고 이게 전부 사람 모양이거든요. 예, 맞아요. 사람의 예, 저도 그렇게 형상들인데 느꼈습니다. 예. 이것도 영문으로 러브예요, 전부 다. 그러네요. 네, 러브라는 글자예요. 네. 원래는 사랑의 인간이었는데 네. 머릿속에 돈이 가득 찬 거예요. 네. 돈이 가득 차면서 뭔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게 빨간색이 상징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질문이에요. 네. 돈이 뭔가 다 충족해주면 다 이루어질 것 같잖아. 돈이 나한테 내가 원하는 만큼 있으면 굉장히 다 좋아질 것 같고 행복해질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일정 부분 사실일 것 같기도 해요. 당연히. 네. 그 7, 80%는 해결해 줄 것 같아요. 최후 10% 정도는 또 딴 게 있지. 당연히. 그거 네.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 네, 네. 근데 내가 만약에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자고 웃긴 거지. 뭐냐면, 나는 그냥 90%만 채워도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돈만 채워도 행복한 거지. 그 컬렉터들이 돈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좀 잘 아는 컬렉터분한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돈이 많으면 뭐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네네.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편해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되게 좀 허무했었는데 경제적 자유. 그런 얘기 편해 하잖아요. 이래 딱 이 두 마디 딱 또 두 글자 거기에 모든 말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정말로 편한 삶이 아니거든요. 뭐 잘 아니까 가정 그것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야. 자본주의 안에서는 이 시대 그래도 현대 예술가인데 그거에 대해서 다루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이라는 게 뭐지 진짜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 왜 이렇게 고민하고 당연히 고민해야 되는 건데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고 고민하는 건가? 약간 이런 거. 그래서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작품들이에요. 지휘한다는 게 저런 거예요. 뭐냐면 내 가정을 지휘하는 것도 있고 내 마음을 지휘하는 것도 있고 세상을 지배하고 싶은 욕망 이런 거예요. 다 그걸 가지고 있지 인간들은. 회사의 그냥 일개 직원인데도 내가 뭔가를 휘두르고 싶지. 권력을 갖고 싶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지휘자. 그래서 군대 경장되면 미쳐버리는 거지. 그 사람들 드디어 누리는구나 하면서 또라이 짓을 그때부터. 그런 거. 맞아요. 정확해. 그러니까 그런 욕망을 가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현대인을 그리는 거야 그냥. 동글인이죠. 동글인. 동글인. 요건 동글인. 동글인의 욕망 시리즈인데. 욕망 시리즈. 예. 네. 그러니까 이것도 전부 다 달 이런 거 다. 달인데 돈 같기도 하고. 동전인 거지 다. 네, 귀엽네요. 돈인 거지. 우리들이 뭐 추석 같은데 달림 보고 막 빌어 뭐 자식들 뭐 건강하게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근데 제일 많이 비는 게 있지. 복권 맞게 해주세요. 그러네요. 뭐 이런 또 거. 달 보고 소원 비는 거랑. 오히려 현대인들은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 돈이라는 거에 대해서. 돈이 많아서 경제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도 있는데 돈이라는 걸 알면은 또 약간 벗어날 수도 있는 것 같아. 속성을 알게 되면은. 그래서 지금 나도 이제 그거 속성이 뭐지라는 걸 이제 알아가는 단계예요. 알고 싶고. 그런 걸 완전히 이해하려면 한 번은 돈 진짜 많아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많아 볼 수가 있을까요? 그게 대부분의 사람은 불가능하잖아. 네, 맞아요. 그래서 반대로 접근하고 싶은 거예요. 반대로 해서 진짜 이게 뭐지라는 거를 내가 만약에 알게 되면은 그걸 전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 제자들 종강에서 아니 이번 스승의 때. 스승의 날 때 찾아와주면 되게 뿌듯하지 않으신가요? 뭐 나쁘진 않은데. 나쁘진 않은데. 이런 거 좋습니다. 이런 거 좋습니다. 작가님 캐릭터 이런 건데. 걔네들이 작가로 다가오는 게 좋지. 작가로요? 네. 작가로 오는 게 좋아요. 어떤 거? 칼이 들어있네요. 약간 오브제 작업인데 약간 블랙 시리즈 작업이 있거든요. 위층가도 있고 옛날 그림들을 옛날 그림들이 언젠가 되면 없어질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없어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원래 있던 그림이에요. 누구 그림이에요?
약간 지금 알려진 사람 그림이에요. 그래도 책에 나와요. 그걸 아예 그림으로 이용한. 네, 그걸 그래서 또 작품으로 이용한. 미쳤다 그랬지 이거 할 때. 이걸 샀었거든요 이거를. 되게 단순한 건데 그 일제 시대 때 네. 일제들이 그 우리 산에다가 못 박은 거 있잖아. 맞아요. 그거예요 이거. 아 그걸 표현. 그걸 형상화한 거예요 그냥. 이 실 드로잉 같은 느낌 너무 좋네요. 반사돼서 잘 안 보인다. 이 신유복 그림 패러디한 거. 알아요. 그거네 진짜 그러네요. 월화정인. 감사합니다. 이거 맥주인가요? 네. 예. 맥주 인터뷰 너무 좋습니다. 맛 되게 맛있네 이거. 괜찮아요? 네. PPR 아니지만 PPR 들어오면 좋겠지만 10만 넘으면 들어오겠죠. 와 좋다. 작가 개인 그게 조회수 안 나와. 그건 맞아요. 그거는 그게 좀 걱정되더라고. 인터뷰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보니까 조회수가 그 많은데. 근데 작가님들 좀 아는 목적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 알아서 나쁠 건 없으니까. 한잔 하셨을 때 네가 영광이지. 그런 게 나오셔야 되는데 오늘 왜 갑자기 겸손해져가지고 네가 오는 게 영광이지 너한테 이득이야 이렇게. 이득이지 당연히. 아니지 그렇게. 네, 당연히 이득이지.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이미 많은 걸 얻어갔어. 보는 순간. 그렇군요. 보는 순간. 알게 된 거잖아. 작가들 작업실 이런 분위기 알게 된 거니까. 그렇죠. 일단 어디 가도 안 쫄지 이제. 안 쩔어요? 안 쫄지. 일반인들이 예술가는 뭔가 다를 거야라는 편견이 있잖아요. 착각이지. 착각이에요. 착각이. 네, 저는 착각이 있는 거지. 그 예술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공무원 스타일이면서 정말 사고 전혀 안 치고 모범생 스타일 있잖아요. 있지. 또 디자인과 안에도 있고 있지. 회화과 안에서도 회화도 그럴 있어. 그런 사람들 있어. 그리고 미술 전공 안 한 사람 중에는 예술가의 끼가 넘쳐 흐르는 사람인데 안 할 뿐인 사람도 많은 거고. 그렇지. 당연히. 그러니까 약간 편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치, 편견이 있어. 알고 보면 다 사람인데. 예술가를 몰아가기 위해서 네. 외모라든가 뭐라든가 바꾸는 건 있어. 작가님 그 머리 스타일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아니 나는 그냥 편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편하고 되게 오래됐고 그냥 대학 가자마자부터 근데 기르셨어요? 길렀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멋으로 기르다가 대학 졸업할 때쯤에는 편해서. 근데 오히려 짧은 게 편하잖아요. 아니지 돈이 안 들지. 짧으면 커트해야 되니까. 그지 잘라야 되고 그리고 어디 가야 되고 유학생의 마인드랑 비슷하네. 미국 그치? 유학간. 그지. 그 커트 비용 비싼 나라. 돈이 진짜 없었어. 진짜 없었고. 학생 때요? 또 내가 이제 화가다가 그림 하니까 부모님도 이제 지원을 안 해주셨고. 싫어하셨지 되게. 부모님들 안 좋아하시죠? 너무너무 싫어하셨고 아버지가 너무 싫어하셨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꾸 돈이 안 드는 방향으로 자꾸 가는 거야. 사회 부적응자로 가는 거지. 안 들면서 사회 부적응자. 사람 많은데 안 가려고 그러고. 사람 많은데 별로 안 좋아하세요? 요새 좀 낮은 거고 거의. 이전에는? 안 갔어요. 안 가고 모여 있으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면 질문을 받게 되잖아. 어떤? 그러니까 이런 종류 작가 할때 돈은 어떻게 마련해요 이런 거. 제일 싫은 질문. 그런 질문 되게 싫으셨군요. 제일 싫지. 그런 질문하면 나는 대답이 똑같아요 항상. 우리 아버지가 돈이 많아요 이러거든 항상. 그러고 아무 말도 안 해. 그럼 아무 말도 안 해. 네. 도대체 물려받은 게 많아요 그냥 이러고 말거든. 멋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막 지질분하게 그림 몇 개 팔아서 어떻게 학교 강의 나가서 너무 지치는 거야. 그런 게 다 정규직이 아니잖아. 그렇죠. 강사도 그냥 시간 강사인 거고 예술가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본업인데. 네. 사람들이 질문이 어떠냐면은 친절하게 말할 때는 화가라 그러거든 내가. 네. 그럼 그거 말고 이렇게 물어봐. 아. 그걸 직업으로 인정을 안 해. 화가나 예술가나 작가를 직업으로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자격지심 같은 거일 수도 있고. 그런데 나보다 나이가 좀 10년 많이 들었다 그러면 그분들의 질문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네가 그림 그리는 거 알겠는데 어디 학교 교수야? 아니면은 뭐 병행하는 게 있냐를 물어봐. 왜냐면 그 예술로 돈이 안 된다는 걸 이제 깔고 확증적으로 네. 가져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싫지. 그런 질문들이 대답하는 게 너무 지치고 힘들고. 그게 지칠 정도로. 지금도 그러신가요? 지금 전혀 안 그러고. 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내 나이 때 다 정년퇴직을 다 퇴직했어 거의. 다 이제 일 안 이제. 그러니까 중요 보직에선 다 이제 지금 나왔어. 몇 안 하게 살아남으셨잖아요, 그죠? 지금 현업 나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러니까 이제 전성기인데 이제 시작인데.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한다. 이게 제일 큰 장점이고. 맞는 것 같아요. 재밌다 항상 뭔가 일이.
작업이 재밌다. 새로운 걸 만들어내니까 아, 뭐 이렇게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진짜로 의미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하면 할수록. 이거는 네. 나는 그 새로운 게 생기는 갤러리에도 관심이 되게 많거든. 음, 그러니까 항상 어떤 생각이 있냐면 몇십 년 동안 얘인가 이런 거야. 얘가 나의 매니징을 할 수 있나? 약간 이런 거.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면은 여태까지 얘가 이제 픽한 사람은 없잖아. 그리고 누군가 나를 본격적으로 매니징한 사람은 없거든. 아, 그러니까 그러세요? 항상 전시가 뭐 어떤 갤러리에서 3회 정도 하고 또 다른 갤러리 넘어가고 항상 이런 식이거든. 어디 갤러리에 소속이 돼 있다가 또 다른 갤러리로 가고 약간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나랑 잘 맞는 그렇지. 함께 하고 싶은 그런 걸 찾고 계시는군요. 항상 찾죠. 다른 작가들도. 아, 당연하죠. 그런데인가 약간 이런 느낌 항상 그런 거로 보는 거야. 아, 특히 개관하는 뭔가 갤러리. 이제 기대감에 그 기대감일 수도 있고 어떤 건가? 운명 같은 거 작가가 스스로는 혼자는 예.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갤러리 잘 만나. 난 어차피 생산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뭔가 딱 맞아 떨어져서 이렇게 막 하는 지점이 있거든. 네. 그리고 일단은 그 사람이 내 작업을 좋아해야 되는 게 너무나 그렇죠. 그거 당연히 일차적인 거고 네. 궁금한 거지 항상. 걸러내고 걸러낸다는 거는 애매한 작품들 말씀하시나요? 그걸 안 걸러내면 일반적인 화랑이 되는 거예요. 그 판단 기준은 뭘까요? 뭔가 괜찮은 작가와 아닌 작가.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건데 뭐냐면 이 사람이 소장 가치가 있어 없어 이거 굉장히 궁금해하잖아 사람들이. 네네. 가끔 물어보면 내가 이거 하라고 그래. 이거 괜찮은 거야 가격에 비해서 나중에도 가치가 있다. 근데 얘가 그림 안 그릴지 몰라 나도. 근데 현재로는 되게 좋아. 아, 작품이 괜찮은데 작가가 10년 안에 그만둘 거야 그러면 절대 소개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작가를 봐야 돼. 그렇죠. 작가를 봐야 되고 작가가 적이 없었어야 돼. 빈틈이. 빈틈이란 거는 MPT가 없어. 그러니까 작가 경력에 공백이 없어야 돼. 막 엄청 놀아가지고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 그치. 그런 거 있으면 그런 게 치명적인 거죠. 그러니까 3년은 좀 봐줄만 한데. 아, 3년 봐줄만 해. 근데 뭐 진짜 7, 8년 뭐 그런 작가들이 있어요. 이렇게 중간 전혀 안 하다가 예. 왜냐하면 예술가 그 회화과는 자기가 원해서 오는 과이기 때문에 다 그림은 좋아해. 여건이 되면 언제든지 하려고 그래. 졸업하자마자부터 그리고 개인전을 어디서 했나를 봐야 되고 개인전이 걸음 없이 했나 2년, 3년 이렇게 개인전 어디에서 했냐는 왜 굉장히 중요하죠. 좋은 갤러리에서 해야 그죠? 된다는 거예요? 인지도 있는 갤러리? 그건 돈이랑 관계가 되는 거야. 아, 돈이랑요? 좋은 갤러리 하려면 작품도 줘야 되고 인맥도 줘야 되잖아요. 그죠? 다 갖춰야 되는 거죠. 그거야말로. 그게 되게 힘드네요, 그죠? 되게 힘든 거죠. 그거. 만약 그림만 뭐 작업 좋다고 해도 되는 게 안 아니에요. 돼요. 왜냐하면 작업이 좋은 사람이 한 명이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월등히 좋으면 괜찮겠지. 근데 월등히 좋아도 안 돼. 내가 그 지금 판단 기준도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거지. 그러니까 90점 이상인 작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90점 이상은 작품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보는 거야. 네. 그냥 보는 거야. 관객들은. 네. 그걸 평가할 수가 없어. 네.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상위 갤러리는 거기 중에 고르는 거거든. 그럼 거기 중에 아무나 골라도 돼요. 작품은 일단은 어느 정도 된 거야.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뭘 볼까? 작가를 봐야죠. 작가. 그렇지. 그럼 작가의 작가가. 뭐를 봐? 작가의 히스토리 봐야죠. 그렇지. 개인전 얼마나 그럼 했나, 제일 처음에 꾸준히 했나. 제일 처음에 보는 게 뭐야? 학력. 학력이요? 학력이 굉장히 중요하지. 학력 중요해요. 이왕이면 서울대 나오는 게 좋은 거야. 작품이 좋은데 서울대 나오면 좋은 거야. 그거 나오고, 그러니까 연예인이랑 똑같아. 연예인들도 보면은 결국은 살아남았어. 나중에 보면 다 서울대 연고대야. 보면은 희한하게 거의 그래. 작가님, 근데 작품 너무 아주 좋으면 학력이 그렇게 아직도 의미가 있어. 의미 있어요? 의미가 있고 내가 지금 말했잖아. 작품이 좋다는 전제하에 그 다음에 픽을 하는 거에는 굉장히 작용이 많이 돼요. 아, 픽을 하는데 학력이 되게 많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중졸인데 좋은 작품을 해. 그게 더 메리트가 있을 수 있어. 어떤 그러니까 스타성이지 약간 일종의. 그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왕이면 다국지말하고 잘생기고 예쁘면 좋아. 근데 작가한테 스타성 중요하죠. 아 당연히 중요하지. 그러니까 뭐 외국 작가들 같은 건 특히 그런 거 되게 많잖아. 차리고 다니는 거 보면은 한국은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요란하게 하고 다니는 사람은 없지만 뭐 그 정도 작품 가격이 되지도 않고 사실은 앞으로는 분명히 그런 작가들이 이제 나오고. 엔터테이너형 그지. 아티스트. 근데 연예인 말고 진짜 엔터테이너형. 진짜 작가. 네. 그야말로. 처음부터 약간 엔터테이너형 아티스트로 그렇지. 퍼포먼스 위주로. 그렇지. 애초에. 그 솔비도 그렇고 낸시랭도 그렇고 이제 작업하는 분들 있잖아. 하정우도 그렇고. 네. 그거는 다른 세계라고 생각해. 아, 그죠.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여기랑 다른데.
그러니까 다른 예, 세상이라서 예. 굳이 비교할 것도 없고 비난할 것도 아 없고. 당연히 그걸 왜 비난을 해 그걸. 그렇죠. 거기 컬렉터들은 다른 사람이야. 그러니까요. 여기랑. 그러니까. 다른 존재. 팬심으로 사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뭐 뭐라고 그거- 할 필요도 없고. 그지. 예술계 피해 준 것도 아니고. 아 당연히지. 예. 오히려 관심 갖게 하지 않나요? 그지. 오히려 예술에? 나는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 네. 그림 그리는 거. 나 뭐, 그러면 연예인도 요즘 이렇게 그림 그리네? 그림 관심 가져볼까? 그렇지. BTS RM이 큰 역할 하지 않았나요? 응. MZ 세대들이 미술에 관심 갖게 갤러리 가게 되고 걔네들도 미술관 가게 되고. 요즘 미술관 붐이잖아요, 그렇지. 우리나라. 그 연예도 요새는 데이트도 미술관으로 가더라고. 맞아요. 그거 진짜 바뀐 거잖아. 그렇죠. 옛날엔 말이 안 돼, 이전에 말이 안 돼. 티켓 오픈하면 매진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아 말도 안 요즘에 되지. 콘서트, 아이돌 티켓팅 오픈한 거랑 비슷해요. 바로 올리버드 바로 매진돼요. 얘기가 아니라 그 인간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 아티스트는 인생도 예술의 일부잖아요. 예술의 전체죠 그냥. 전체? 전체인 거지. 그러니까 그 아티스트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거를 분리해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 저는 약간 걸쳐 있잖아요. 약간 미대긴 하지만 디자인과니까 좀 간접적으로 봤잖아요. 물론 수업은 들었어요. 회화과 수업은 들었지만 그래도 제가 손주미술 작업을 제대로 한 적은 없으니까 손주미술 가르치긴 했어요. 근데 제 작업은 별로 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게 약간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르치는 거 좋아하는 거랑 그림 자기 작품 하는 거 좋아하는 거랑 그림 감상하는 거 좋아하는 거랑 그림 이야기 하는 거 좋아하는 거 저는 다 다르다고 다 다르지. 생각해요. 예. 그거는. 저는 그림 가르치는 거랑 말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고 있죠. 제 그림은 그리기 싫어요, 그냥. 그럼 교육자가 되면 딱 좋구나. 네, 약간 그런 건 맞죠. 그래서 지금도 레슨 하는데 디자인 전공할 때 창의적인 작업을 했을 거 아니야. 쥐어짜죠. 디자인 쥐어짜는데 그 쪽에서도. 방식이 좀 다르죠. 그치? 그게 거기서는 좀 이성적인 작업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작업, 리서치하고 통계 내고 막 그런 거 트렌드 따지고 자기가 원하는 거 못 하죠. 좀 훌륭한 디자이너는 결국에 아티스트가 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아 당연히. 보통은 이제 디자인 전공한 사람들 마인드는 회사원이 되길 바래요. 그지. 대기업. 그지. 그 마인드가 다른 거죠. 그 근데- 회사 실제로 들어가서도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잖아. 예, 아니죠. 근데 그거를 일단 처음엔 모르니까 일단 성공하려면 삼성 가야지, 그지. LG 가야지. 근데 다들 뭐 들어간 애들 보면 디자인 안 하고 있거든요. 전혀 안 하지. 아티스트는 브랜드가 있잖아, 자기 브랜드. 그러면 뭐 해도 패턴 디자인 할 수 있고 그 자기 조용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자기 이름이 나와야 아티스트죠. 근데 그지. 디자이너는 한국에서는 자기 이름이 거의 안 나오니까 스타 디자이너는 아티스트가 될 수 있는데 그건 진짜 적지. 외국의 디자이너들은 진짜 스타 디자이너들은 미술관에서 전시하잖아. 그쵸 걔네 패턴 같은 맞아요 걸 맞아요. 그러다 그건 전시하고. 아티스트죠. 어. 결국 목표를 아티스트로 목표를 잡아야 저는 디자인도 좋은 디자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솔비는 그거 하고 나서 연락 안 왔어? 솔비요? 아니요. 솔비가 봤을까요? 자기 방송 몇 개 안 되니까 보긴 했죠. 난 당연히 봤을 것 같아. 안 좋은 기분 나쁜 얘기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런 거 찾아봤을 것 같아. 아니 근데 그거 봤으면은 저는 근데 솔비한테 고마워요. 조회수를 저한테 많이 나왔지. 이제 댓글 중에서는 솔비를 약간 욕하는 댓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 엄청 욕하고 막 욕하는 댓글에도 댓글 달아가지고 이제 막 지랄 떠는 거. 그러니까 뭔가 그거죠. 미술계 이 꼰대들 권위의식 있어가지고 미대 꼭 나와야 되고 뭐 엘리트 카르트 얘기하고 솔비보다 제가 비주류지 뭐 홍대 나왔다고 막 까는 것좀 얘기하니까 누가 비주류고 외부에서는 보면 그럴 수 있겠다. 예. 얘 보아하니까 얘 홍대 나오고 유학 갔다 오고 얘는 정상 코스잖아. 딱 봐도 정 코스인데 제가 사람들이요 경제적 여유 있고 잘 나간 줄 알아요 사람들이요. 좋은 거야 그게? 이미지적으로는 좋죠. 당연하지. 지금 직업 없어서 혼자 이거 다 야, 찍고 이제 셀프로 다 찍고 있잖아요. 없어 보이는 거 진짜 안 좋은 거야. 인생이 아주 안 좋아져. 있어 보이는 게 좋아. 되게 뭐 경제적인 걱정 없이 그래도 강의하면서 편하게 유튜브 찍으면서 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되게 잘 살아 뻥까지는 않았잖아. 그냥 그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는 거잖아. 어. 솔비 그림도 그렇고 조영남 그림도 그렇고 민호인가? 하정우랑 그냥 그림 되게 자세히 보거든 걔네들 거. 왜요? 뭐 있을까 하고. 그래요? 굉장히 자세히 보는데 예. 보다 보면은 하정우가 작가님 이거 편집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돼. 하정우 오늘 방송 제 편집권 그냥 제 맘대로 합니다. 그지. 진짜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하정우가 그 그림들을 보면서 진짜 가리키고 싶다라는 열망이 정말로 대박. 정말로 얘네들을 그림을 좋아하는 거잖아. 네. 그거에 난 되게 감사했어. 그림을 좋아하는구나. 좋죠. 좋아하는구나. 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대중적으로 많이 알리잖아. 근데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은 거야. 그림에서는. 근데 작가님 나름 그 거장들한테 배우던데.
근데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배울걸요? 배우겠지. 근데 내 나름대로의 어떤 그러니까 보이는 게 있어. 이렇게 약간 아닌 게 이것만 피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것들이 있어. 하정우 그림에서 특히 그걸 되게 많이 느꼈고 하정우랑 민호 그림에 그러니까 소일비 그림에서는 하나도 못 느꼈어 솔직히. 뭐 어떤 걸요? 그런 열망을 못 느꼈어. 열망이요? 이 친구를 좀 작가님 욕 먹어도 돼요? 아니 그러면 안 되지. 그리는 방식 자체가 그러니까 이 전에 얘기했던 두 사람은 그리는 방식이 이제 솔직해. 촌스러워 그냥 하여튼 손 맛이 있어. 이렇게 손에 어떤 것들이 촌스럽다는 건 좋은 거죠 그러면. 어떤 면은 좋은 거예요. 네. 나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순수하단 거죠. 그지 뭐냐면 최소한 입시 미술 같진 않으니까. 내가 좋아서 그리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 사실은. 그런 송민호가 그렇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나 송민호가 괜찮다고 생각해. 옛날에 그림 안 배웠지만 만화 좋아하고 뒷자리에서 막 그림 잘 그리는 그 학생 보는 듯한. 그지. 그림 안 배웠지만 그런 느낌. 네, 그리고 송민호가 거기다가 자신감이 많잖아. 애가 이제 뭐 아이돌 스타고 그러니까 수액이 있죠. 그런 것들이 그림에 나타나. 그 자신감이. 그래서 조금만 저거 하면 진짜 프로페셔널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송민호와 하정우 씨.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송민호, 하정우 씨, 양대훈 작가님에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가의 그런 마인드와 컨셉 이런 거는 좀 잘할 자신 있어요. 방향. 제가 지금 레슨하는데 방향 이런 거 좀 잡아주거든요. 저는 당연한 얘기지만 뭐 테크닉 당연히 안 가르치고 저는 이제 여러 거장들 고전도 그렇고 많은 영감을 받잖아요. 좋은 건 다 쏟아주고 있어요. 네. 근데 작가님이 하신 말씀 중에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거 다 이미 제가 그 이제 레슨 받는 분에게 얘기해 준 것도 있어요. 겹치는 것도 많아요. 그렇구나. 네. 그럼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지. 그게 난 보이니까. 몇십 년 그리고 간 건데. 몇십 년. 아니 그리고. 저는 근데 거장들 좀 공부했잖아요. 그래도. 그지. 그럼 거기서 나올 수 있지 이거. 네, 그 검증된 거니까. 흐름이 보이니까 이건 피해야 된다. 아무리 그리고 싶은 거라도 뻔한 거나 이미 누가 한 거나 하고 싶은 대로 그린다. 아 좋은데 그럼 취미 미술 해라. 그렇지. 그렇잖아요. 아까 그게 그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차이인 것 같아. 진지하냐 진지하지 않냐. 아 오늘 명언 진지하냐 진지하지 않냐. 난 그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이거 되게 중요한 이게 말씀이십니다. 가짜든 진짜든 간에. 가짜도 진지하게 하면 예술이 되죠. 그렇지. 그거야. 그러니까 그게 단계는 나눌 수 있지만 진지함이 깔려야 돼 약간. 진지하게 또라이 좀 미친 척 하면 놀면 이게 예술이 되죠. 당연하지. 자 지금까지 양대원 작가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고. 인터뷰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네.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FM